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냐면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본인은 느끼지를 못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만져본다거나 힘을 빼보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의외로 힘이 안 빠지고 의외로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도한 긴장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 몸의 이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긴장이 풀리지 않으니까 잠이 드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잠을 자면서도 이 긴장을 풀지 못해서 계속 그 긴장을 가져가다 보니까 자다가도 뭔가 불편해서 어깨가 아파서 아니면 저려서 잠이 깨게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내가 과연 긴장을 많이 하고 불필요하게 긴장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주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잠자리에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어깨에 힘을 억지로라도 한번 빼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힘을 많이 주고 있는 분들은 이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힘을 한번 빼보자 라고 했을 경우에 거의 이 정도 차이 정도가 나죠. 두 번째로, 이 천장을 보고 바로 눕는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로 만세 자세로 나는 누워있는 게 엄청 불편하고 뭔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다, 짧게는 모르겠지만 30분 이상 이렇게 누워있는 거는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번째로 복부 쪽의 힘을 복식호흡 등을 이용해서 한번 빼봤을 때 의외로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리를 쭉 편다거나 아니면 기지개를 이렇게 펴려고 다리를 쭉 뻗었을 때 뭔가 모르게 엄청 당기면서 불편하다, 혹은 그렇게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 이런 5가지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과도한 긴장을 하고 있는 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인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약간 이런 분들의 유형이 좀 있어요. 성격적인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금은 완벽을 기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하나에서 100까지 다 내가 해야 되고 그거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좀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소심한 분들,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한 분들인 경우가 많고, 세 번째로 내성적이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시고 화가 나도 참고 분해도 참고 즐거운 것도 하하 웃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로 감정 표현에 좀 서툰 분들, 그리고 네 번째로 약간의 자극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 약간의 자극이나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심하게 긴장을 한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긴장으로 인한 불면증이 올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긴장을 했었을 때 유독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위가 우리 몸에서 몇 군데 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일 많이 힘이 들어가는 부위는 어깨고요. 두 번째로 가슴, 세 번째로 겨드랑이, 네 번째로 요 상복부라고 그러죠. 명치를 중심으로 요 갈비뼈 쪽, 이런 느낌으로 힘이 들어가는 분들, 그리고 아랫배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 이런 부위가 우리가 긴장을 했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부위들은 우리가 힘을 쓸 때
힘이 들어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힘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이런 우리 몸의 어떤 특정 부위에 힘을 쓰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면은 자신이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힘은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힘을 주는 부위가 생기게 되면 그 부위에 혈액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겠죠. 힘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혈액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긴장하는 부위가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약간 항진되는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예민해지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어깨 쪽에 흔히 말하는 긴장이 많이 간다라고 한다면 어깨가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기능이 과항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긴장을 하는 부위는 혈액의 유입이 많아지고 뜨거워지면서 기능이 좀 항진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 부위 자체가 단순히 근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장부라든지 다른 어떤 구조물들의 기능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는 다른 부위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고 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긴장을 하는 부위는 뜨거워지고 긴장하지 않는 부위는 차가워진다, 기능이 약해진다, 이런 쪽으로 탁 양분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런 긴장이 오래되다 보면은요, 처음에 뜨거웠던 그 긴장을 많이 하면서 뜨거웠던 부위가요 오히려 차가운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긴장을 하다 보니까 기능 자체가 처음에는 항진이 됐다가 나중에는 그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힘을 주고 있는 건지 긴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가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긴장을 많이 하는 부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핵심인데요, 긴장을 많이 하는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우리의 뇌는 내가 긴장을 할 일이 없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 긴장만 풀어줘도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많은 이완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잠이 들려면 이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게 이런 우리 몸의 긴장된 부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장된 부위들을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부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느끼는 어깨인데요, 어깨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뭐 무겁다, 뻐근하다, 그죠? 아프다, 심지어는 뒷목까지 이렇게 뻗치는, 이어지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을 누르게 되면 엄청 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에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중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누르게 되면 저도 좀 아프네요. 예, 이런 통증을 크게 호소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한숨을 자주 쉰다거나 아니면 답답하다고 해서 이렇게 가슴을 자주 친다거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 뭔가 좀 쓰리물이 올라온다, 답답하다,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 타는 열감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겨드랑이 애과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 긴장이 심한 분들을 보면은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차렷 자세. 뭔가 모르게 항상 유니폼을 입고 제복을 입고 다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자세를 지니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이런 항상 차렷 자세의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깨가 좀 구부러지는, 가슴이 좀 이렇게 오므라드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힘을 주고
가슴을 펴면서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져보면 여기가 많이 아프다 그러고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땀이 좀 많이 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외로 간지럼을 많이 타요.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 쪽을 꼬집거나 만져주면 가볍게 만져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프다 그래요. 엄청 아프다 그래요. 예. 늑골 주변의 긴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져줘도 많이 아프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상복부와 갈비뼈, 요 8팔자로 만들어진 이 부분의 긴장이 심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긴장하거나 조금만 달리기를 하면 옆구리가 결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하복부, 아랫배 쪽에 긴장이 심한 분들은 대장 쪽의 문제, 그러니까 변비, 설사, 그리고 방광 쪽의 문제, 소변을 자주 봐요. 야간에 긴장하면은 소변을 더 자주 봐요. 그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통이라든지 생리불순 같은 그런 증상들이, 냉대화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에 쥐가 그렇게 자주 난다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이 종아리에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이게 긴장을 하게 되면 발바닥, 우리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하는 발바닥 통증이라든지, 발가락에도 뭔가 이렇게 좀 쥐가 많이 난다, 아니면 발가락 자체에 통증이 생긴다라는 그런 증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긴장 부위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체질마다 좀 다르고요,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특정 부위 한 곳에서만 긴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멀티플하게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서로 묶여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놈만 푼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 놈 풀고 요 놈을 안 풀었으면 얘가 다시 얘를 긴장시키게 만드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며칠 좀 시원하다가 다시 안 풀린 여기가 얘를 긴장하게 만들면 다시 또 굳어지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걸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자꾸 이렇게 뺑뺑이 돌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이런 긴장을 풀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가 부위별로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깨랑 가슴의 긴장을 푸는 건 가장 손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니 해도 스트레칭입니다. 자, 최대한 가슴을 펴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펴주는 쪽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펴라고 그러면 그냥 팔을 이렇게 하고 많이 펴는데요. 이 동작보다 더 효율적인 게 뭐냐면, 어깨를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다음에요. 요렇게. 이 상태에서 뒤에 날개뼈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붙게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어깨뿐만 아니라 가슴 쪽에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긴장이 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겨드랑이 쪽에 긴장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기지개를 자주 편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만세 이런 자세를 자주 취해주면서 옆구리 스트레칭 있죠.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스트레칭,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복부 쪽, 상복부든, 그러니까 위쪽 배든 아랫배든 간에 복부 전체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 스트레칭도 있겠지만은 제일 좋은 건 복식 호흡이에요. 예. 복식 호흡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도 괜찮고, 뭐 명상하듯이 숨을 길게 배로 숨을 쉰다라는 기분으로 굳이 거창하게 복식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숨을 길게 배로 쉰다라는 기분으로 이런 식으로 쉬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아리 쪽은 내가 자리에 앉아서 만질 수 있는, 어깨는 좀 만지기가 좀 그렇잖아요. 불편한데 종아리는 내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시로 마사지를 좀 해준다거나, 그죠?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그런 걸 해준다거나, 아니면 족욕 같은 것도 괜찮아요. 발 마사지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무릎 이하의 근육들이라든지 이런 부위들을 내가 만져준다, 손으로 만져줘서 풀어준다라는 기분으로 마사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어떤 불면증, 이런 긴장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한약으로 이런 어떤 불면증을 치료하고 한약으로 이런 긴장을 풀어내다 보니까 침도 효과가 좋긴 해요. 예, 침도 효과가 정말 좋은데 저는 주로 한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약재를 사용해서 이런 긴장을 푸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먼저 어깨 쪽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깨 쪽의 긴장을 푸는데 제일 좋은 약재는 대추입니다. 대추. 그리고 가슴 쪽의 긴장을 푸는 데는 된장, 청국장, 그리고 행인, 과루인, 백복령, 영교, 치자, 이런 약재들이 가슴 쪽의 긴장을 푸는 데 좋고요. 황련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황련은 가슴이랑 명치에 걸려있는 긴장을 푸는 데 좋고요. 그 다음에 생강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강황, 그러니까 칼의 재료가 되는 강황이라든지 울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여기 걸리는 그런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 쪽, 이쪽 긴장은 시호라는 약재, 그리고 명치 부위는 반하, 울금, 황금도 이쪽으로 살짝 걸려있긴 하네요. 예, 이런 약재들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하복부 쪽에, 아랫배 쪽에 긴장을 푸는 데 있어서는 대변을 소통시키는 약재들이 이럴 때는 많이 이용됩니다. 대황, 망초, 감수,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예, 파두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런 약재들 위주로 쓰고요.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백작약이라는 약재죠. 예, 백작약은 종아리랑 복부까지 같이 걸려있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이런 긴장을 풀어줘서 불면증을 치료해내고 있고요. 조금 특별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긴장 부위 말고 특별한 부위가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머리거든요. 머리는 사실은 긴장을 한다는 말을 표현하기 조금 어렵기는 한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멈추지가 않는다라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머리 쪽으로 혈액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거기가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서 머리 본연의 어떤 기능이 항진된 상태, 그죠? 머리 본연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긴장을 하면서 생각이 많아진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자체는 근육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머리 쪽의 긴장도 분명히 긴장의 하나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긴장은 머리 쪽의 어떤 긴장을 푸는 약재만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럴 때는 대표적으로 천마라는 약재, 그리고 오수유, 그리고 조구등, 그리고 키위 있죠, 키위. 키위도 저희가 약으로 쓰는데 그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머리 쪽의 긴장을 좀 풀어내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각 부위별로 긴장을 잘 만들어내는 부위, 그리고 그 긴장이 왜 불면증으로 자꾸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그거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